자, 지금부터 국민의당 대구시당 창당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을 우리 사공 위원장님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공중립 인솔입니다. 박수 소리가 사람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 창당준비위원장 사공준규로서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창당 동지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국민편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 창당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사공정규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개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셔서 앞쪽 왼편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이신 우리 사공정규 위원장님께서 경과 보고 및 대회사를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과 보고와 대회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9일 날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서울에서 했고요. 당시에 창당준비위원장으로서 오늘 함께해 주신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님께서 선출이 되셨고요. 지난 저희들이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이 날짜가 10일 날, 바로 9일 날 제가 서울 갔다 와서 바로 그 다음 날인 10일 날 저희들이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 발기인 대회를 해서 제가 창당준비위원회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장 먼저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을 15일 날 창당을 이제 준비하려 했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15일 날 하는 것보다 대구는 하루 종일 비워서 내가 같이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하나는 날짜를 한 3일만 미루면 2월 18일 우리 17년 전에 지하철 참사의 어떤 유족들이라든가 또 그 고인에 대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3일 정도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그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제 중앙운영위원이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신데 의견을 주셔서 제가 받아서 오늘 이렇게 창당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함께 창당 대회를 하게 되었다는 경과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대구광역시당 창당식에 있어서 서울에서 중앙당 지도부에서 축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를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아침 일찍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에 귀국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은 세 가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 첫 번째가 행복한 국민, 두 번째가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그리고 세 번째가 이를 이루기 위한 제대로 일하는 정치,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공약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대로 일하는 정치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2주 전에 발표를 했고, 또 바로 지난주에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또 2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제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청소년의 안전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대구에서 지난 17년 전에 그 참사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지역 감염으로 처음 발견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의사 출신으로서. 왜냐하면 보통 먼저 감염된 분으로부터 또 감염이 되는 것을 보면 그건 아주 제한적입니다. 누가 감염될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더 넘어가면 그 다음은 지역 감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역 감염이라는 건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옮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불행하게도 오늘 대구에서 지역 감염자일 확률이 있는 분이 발견이 돼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잘 슬기롭게 넘어가서 제발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는 일은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면서 여러 가지 제 생각을 인사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드릴까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연설문을 제가 직접 씁니다. 책도 직접 씁니다. 작년 말에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배웠던 그 많은 교훈들을 석 달 내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영혼을 담아서 책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는 그 책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뷰라든지 또 경제신문 기고라든지 또한 공항에서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창준이 설립, 그때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더 정리된 내용이니까 그 내용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도 창당 준비 성공적으로 하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신뢰하는 인생의 동지 사공정규 창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게 보내주셨던 과분한 기대와 사랑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동지 여러분들과 4년 전에 함께 했던 가슴 뛰는 이름 국민의당으로 담대한 도전의 길에 나섰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과거로 질주하며 뒤처져가는 우리나라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감, 책임감으로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길을 만들어 가고자 다시 깃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는 호국의 땅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오셨습니다. 대구는 임진왜란 때 가장 활발하게 의병이 일어났던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술과 담배 끊으면서 국채 보상운동을 펼치신 곳입니다. 조선국권 회복단, 3.1운동, 신간회 대구 지회 결성,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 등 우리 국권 회복을 위한 항일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또 대구는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킨 낙동강 방어 전선의 중심이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으로 4.19 혁명 도화선을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받는 산업화 역사의 중심에 바로 이곳 대구가 있습니다. 산업화는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산업화의 성공으로 중산층이 늘어나고 그것이 튼튼한 민주화의 기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원 동지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유럽과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현 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 아래 산업화 세력과 역사를 끊어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5대 노선이 있습니다. 제가 그 5가지를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선창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5대 노선, 오직 자기 편만 옳다는 진영 정치, 세금으로 자기 편만 먹여 살리는 사익 추구 정치, 사회생활하거나 세금 내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의 무능 정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전체주의 정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까지 무너뜨리는
가짜 민주주의 정치가 바로 그 5가지 노선입니다. 동의하시죠? 바로 그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기 편 비리를 감추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 유재수 비리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건 공작 선거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난 정권 때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던 국민들이 이건 나라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누가 나라를 망치는지, 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현 정권이 덮고 가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을 지지했었던 진짜 민주주의자, 진짜 진보주의자들까지도 속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가짜 민주주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 세력이었는지는 몰라도 민주주의자들이 아닌 겁니다. 결국 수구 기득권 세력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현 정부가 지난해 취업자가 30만 명 증가했다고 축포 터트린 일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일할 나이인 3040 세대 취업자 수는 21만 5천 명이 줄었다는 것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또 주당 17시간 이하의 초단기 취업자 증가가 지난해 총 취업자 증가 숫자와 똑같습니다. 30만 명입니다. 즉 세금으로 만든 초단기 공공알바 자리를 빼면 작년에 취업자는 전혀 증가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번 정권에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둘러보면 지금 전 세계가 일자리 풍년입니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산업구조개혁을 통해서 민간에 지속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집권이 우리나라 현 정권 출범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30년도 넘은 고질적인 프랑스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나라 독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기에 출범한 나라는 더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 정권이 오직 정권 창출에만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표가 되는 일만 합니다. 이미지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표만 얻습니다. 그런데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그런 국가적인 개혁 과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연금, 의료보험, 국가부채,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부채가 많아지면 혜택은 지금 정부가 보고 그 빚은 우리 아들, 딸들이 갚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에서 세대 간 도둑질이라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기성세대보다 가난한, 기성세대보다 더 못 사는 미래세대가 탄생할 겁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 정권이 과거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역주행을 막으려면, 미래로 나가려면 결국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구의 국민의당 동지 여러분,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2년 후에 진정으로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희생정신을 잇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해야 합니다. 세계의 흐름을 읽고 통찰하면서 도전하는 실력 있는 개혁 정권이 반드시 들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정권 교체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 반사 이익으로 먹고 사는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 새로운 야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고 강력한 야당이 탄생해야만 합니다. 새롭고 강력한 야당이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십 년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 구태 정치의 관성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바꾸는 야당입니다. 새로운 야당은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인 중도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용 정치가 뭐냐?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합니다. 제대로 일하는 정치가 실용 정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회생활 해보신 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회사 다닐 때 어떤 문제 해결하려면 자기 고집만 피워서 안 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 설득하고 합의해야지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하는 방법입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오랜 생각만 고집하니까 싸우기만 하고 민생 문제, 경제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고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우리나라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실용 정치입니다. 사회생활 해본 사람 다 아는 제대로 일하는 정치가 실용 정치입니다.
실용주의 아마 그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백과사전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실용주의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이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데 집중하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런 정치가 실용정치입니다. 그런 실용정치를 하는 야당이 탄생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비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가진 야당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작지만 더 큰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나 일하는 국회 실천 방안도 이미 2주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법 정의,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법 정의 실천 방안, 공수처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 재조정하고 청와대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추진하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 탄핵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지난주는 공정사회 만드는 방안, 그래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하고 사법고시 부활하겠다. 그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부터는 안전한 사회 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부터 다뤘습니다. 아동 청소년들 너무나 고통받고 괴롭힘받고 성폭행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동 청소년 성폭행 환자는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겠다. 그리고 또 학교 폭력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런데 만 14세 미만은 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끔찍하고 잔혹합니다. 그래서 그 형법 저촉을 받지 않는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것도 형량을 아주 올려서 근절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만 한다. 그런 내용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계속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풀고 그리고 세상을 바꿀 과감한 개혁 과제 꾸준히 제시할 것입니다. 내일은 여성 안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득권과 맞짱뜰 강력한 용기를 가진 야당이 필요합니다. 기성정치에 때가 묻으면 가진 게 많아서 봐줄 사람이 많아서 개혁 추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야당은 기득권과 결탁 없고 신세진대 없는 야당입니다. 한마디로 깨끗하고 투명하면 두려울 것 없고 거칠 것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당 어딥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저희 국민의당 확실하게 밀어주시면 21대 국회에서 야권을 혁신적으로 재편하고 또 2년 후에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깨끗하고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개혁 정권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에 가깝다는 중도 유권자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중도 보수, 나는 중도 진보, 합리적인 진보, 또는 나는 정말 중도, 그런 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기성정당들이 평소에는 양극단으로 나눠서 싸우고 고집만 핍니다. 꼭 선거만 가까이 오면 중도 코스프레를 합니다. 중도인 척합니다. 그러면 또 합리적이고 마음 착한 중도 유권자분들이 거기에 속아서 표를 주십니다. 선거 끝나면 오래도 안 걸립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기성정당들은 다시 양극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도 유권자분들은 손가락 잘라야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이 벌써 몇십 년입니까? 선거 때만 되면 속고 선거 후에 실망하고, 그래서 중도 유권자들은 속고 실망하고 속고 실망하고, 이제 이런 악순환 고리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 나라 어떻게 끌고 가시겠습니까? 성공의 역사를 계승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 중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도를 중간에 서는 거라고 오해하십니다. 중도는 중간에 서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새로운 중심입니다. 새로운 중심으로 정치의 공공성 회복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당이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는 역사의 고비마다 대구가 우리 땅을 지켜왔듯이 대한민국 정치 혁신과 새로운 성공의 역사가 이곳 대구에서 다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손잡고 변화와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합시다. 우리의 아들, 딸을 위해서 싸웁시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앙당 지도부 축사로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자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 오셨다고 우리 그 대구에서 예쁜 화동이 꽃을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의 꿈도 담아서 전달합니다. 개성초등학교 3학년 김태현 어린이가 예 대구에 오신 우리 안 대표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네 덕담 나누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표님 오시기 전에 즉흥적인 분들을 모셔가지고 갑자기 토론회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에 바라는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토론회 내용이 경제가 제일 우리가 맞닿아 있는 피부에 맞닿아 있는 이슈니까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토론을 나눴는데 굉장히 좋은 그때 우리 기자님들이 계셨으면 참 그럴 정도로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얘기들 정말 공통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공정규님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우리 회장님이 특별히 우리 그 의견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 의견 전달서를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에 많이 이렇게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이 정책에 넣어 주시고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축복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대구시당 오늘 창당의 날 맞아서 순서대로 우리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을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임시의장을 추천 받으신 분이 나오셔서 의장님을 뽑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우 당원 추천합니다. 배진우 당원님. 알겠습니다. 배진우 우리 당원님 나오셔서 임시의장의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준우입니다. 저는 정치를 전혀 모르는데 당원만 이렇게 그냥 가입됐는데 또 이렇게 시켜주셔서 뭐 미흡하지만은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임시의장으로서 국민의당 대구 광역시당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차공 정규 위원장님께서 창당 준비 위원장님으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추대를 받았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님으로 사공정규 위원장님께서 선출됨을 선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창당 준비 때문에 불출주야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서울 왔다 갔다 하시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뵐 때도 너무 노력을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공정규 위원장님께서 우리 오늘 창당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위원장님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위임의권을 좀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될까 싶어서 몇 자 적어왔어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이게 적질 않고 하는, 제가 원래 힐링 토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적지 않고 하는데 왜 적었냐 하면 오늘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키워드를 가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적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정책 제안서를 우리 안철수 창당 준비위원장님께 드린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대개 정당 대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경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민과 당원 여러분들이 90분 동안 우리의 민생, 우리의 실용, 우리의 미래 담론인 대구 경제에 대해서 90분간 토론을 하고요. 이것을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님께 드렸고, 앞으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이 정책 하나하나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택배를 보냈을 때 전화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택배가 어디까지 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들 정책 하나하나가 어떻게 가 있고 또 택배가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드백을 받죠. 이 택배가 잘 전달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정된 정책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잘 실행되었는지, 이것이 바로 좀 전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유정당의 개념입니다. 인사 말씀 전에 그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구의 코로나의 지역 감염이 우려스럽고,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 창당대회는 우리 당원 동지들의 선착순으로 딱 100분만 받고 초대권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석을 배정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의료진들이 파견되어서 코로나에 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외빈들은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또 외빈이란 외빈 모두가 VIP이기 때문에 일일이 내빈 소개를 안 하려고 했지만, 외빈 우리 당원이 아니라 외빈 3분만 인사 말씀 제가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될 때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나눔 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동수 대표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국포럼 대표 성문길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NGO 단체 대표 김주석 대표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들 내빈이기 때문에 외빈 3분만 소개 올린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국민의당 초대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사실은 국민의당 시즌 1 때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초대 2대 위원장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우리 안철수 창당위원장께서 대선 나가실 때 중앙당 최고위원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당 전국시당 위원장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초대 2대 위원장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저희 인사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 창당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을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대구광역 시민 여러분,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저를 오늘 국민의당 초대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뜻을 기꺼이 수락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중앙에서 함께해 주신 주요 당직자분들, 또 대구광역시 창당대회에 함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안철수 창당위원장께서 저를 신뢰하고 신뢰하는 인생의 동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안철수 창당위원장은 굉장히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안철수, 제가 가장 신뢰하는 인생의 동지 안철수 동지와 함께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광역시당 창당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창당 준비위원과 또 함께해 주신 여러 도와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출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혼합 화합과 국민 통합으로 더 나은 정치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신념으로 평소 존경하는 안철수 창준 위원장님과 함께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열과 성을 다했으나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9일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강연한 진중군 교수가 강연한 내용으로 말문을 열까 합니다. 진 교수는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현재 부도덕한 정부 여당에 의해 무너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그는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아빠 찬스, 과정은 문수 위조, 대리시험, 결과는 부정입학이다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정권은 잘못만 한 게 아니라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다고 했습니다. 법의 기준을 바꿔서 잘못 안 한 상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불법, 편법, 부도덕이 새로운 정의가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진 교수는 국민들을 이성이 없는 좀비로 만들어버리고 윤리를 잃어버리는 깡패로 만드는 것이 이 정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진 교수님의 발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박수 치세요. 예. 치려면 화끈하게 치세요. 저서 홍준규 정부와 여당에게 묻습니다. 만약 다른 진영이 지난 대선 때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불법 여론 조작으로 당선이 되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다른 진영이 조국 교수와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신뢰감마저 길가에 버렸습니다. 이 정권과 여당은 국민을 경악해 하고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넘어 국민들을 망연자실케 하였습니다. 이번 정권과 여당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대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해도 조국, 정경심 교수 같은 부모가 없다면 학교에 입학도 못하는 늘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네, 그래도 집중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해도 문서 위조와 대리시험을 해주는 부모님이 없다면 학교에 입학도 못하고 늘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박수 치세요. 70분. 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할 때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 그들의 대한민국은 우리보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치를 혐오하든 외면하든 정치가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도 바뀌지 않고 사회도 바뀌지 않고 문화도 바뀌지 않고 안보도 위험합니다. 철학자 플라톤 선생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위기의 시대에 악한 자의 아우성보다 착한 자의 침묵이 더 무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를 외면하고 혐오할 때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미래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도 여기서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여기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을 회복하는 정치개혁에 언제나 국민편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준비위원장과 함께하는 국민의 당을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실용중도 통합정당, 언제나 국민편,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하는 국민의당을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저 사홍준규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사적생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의당 대구시당 창당 동지 여러분,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는 늘 이곳 대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1907년 아마 맞출 수 있지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안철수 창당 준비위원장도 말씀 주신 거하고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예국도시가 어디입니까? 네. 아유, 안심됩니다. 1960년 2.28 민주화운동의 민주도시가 어디입니까? 가난의 땅, 전쟁에서 폐허된 그 땅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치를 처음 올린 도시, 산업화의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구는 늘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구 시민은 대구 시민이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은 존경받아 마땅할 시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을 회복하는 정치 개혁을 언제나 국민편 국민당과 함께 또 대구광역시당이 그 대열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실용중도 통합 문제해결정당 국민행복정당 언제나 국민편 국민당 대구광역시당이 대구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구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박수 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행복하고 희망찬 대구 미래를 여는데
존경받아 마땅할 대구 시민들이 그 선두에 서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소명의식 없는 사익 추구 정치, 자기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는 진영 정치,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분열의 정치의 벽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구를 만드는 희망, 반드시 꼭 정치개혁으로 제대로 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창당 동지 여러분과 함께 2020년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구의 희망을 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담대한 희망을 이룰 것입니다. 이 희망의 대열에 우리 국민의당 대구시당 창당 동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꿈꾼 자들이 함께 열과성을 다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미래는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의 건을 하나 상정할까 합니다. 위임의 건은 두 가지인데 동시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이 창당되고 나서 그 조직이나 운영의 건을 원활한 창당 준비와 운영을 위해서 대구시당 위원장께 위임한다는 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제청하십니까? 네. 그럼 원활한 창당 준비와 대구시당의 초기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당 대구시당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기타에 관한 것을 대구시당 초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도 들으셨고요. 우리 안 대표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대구 계신 분들이 이 정도 박수면은 굉장한 소리와 환호가 있었다는 것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구 분들이 살짝 좀 이렇게 이렇게 쇼맨십이 좀 적으신 편인데 여러분들 그 속에 약간 남죠. 오늘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당 그러면은 딱 5분만 우리 안철수 이름을 연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차게 목소리 터지라고 하시면은 코로나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화이팅!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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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공정규 위원장님. 자, 다시 한번 제가 국민의당 하면은 사공정규를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당 화이팅! 사공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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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다 이번에 주목 쥐고 화이팅을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풍선을 날릴 때 찍겠습니다. 자, 화이팅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번에는 제가 국민의당 화이팅 하면 여러분께서 지금은 얼굴 안 나와도 됩니다. 이제 풍선을 하늘 높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화이팅!